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장터는 어제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비가 씻어간 것은 먼지뿐이었고 말은 씻기지 않았다. 오히려 물기를 먹은 흙처럼 소문은 더 잘 달라붙었다. 말하는 아이들을 학교 아닌 학교, 장터 끝에 있는 작은 배움방에 보내고 난 뒤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닫아야 할지 열어둬야 할지 알 수 없어서였다. 문을 닫으면 세상과 등을 지는 것 같고 열어두면 세상이 그대로 들이닥칠 것 같았다. 결국 문은 반쯤 열린 채로 남았다. 마라의 마음도 그랬다. 어제 함께 빵을 먹고 웃었고 아이들은 오랜만에 배부르게 잠들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좋은 날이었다. 하지만 좋은 날은 늘 다음날 값을 치르게 한다. 마라 있나?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랩이었다. 마라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이 남자는 언제나 말보다 결과를 들고 왔다. 그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었고 그가 진지하면 더 많은 사람이 울었다. 무슨 일이에요? 마라는 문 안쪽에서 대답했다.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아주 좋은 일도 아니고. 레비는 늘 이렇게 시작했다. 마라가 문을 조금 더 열자 레비는 고개를 기울이며 안을 들여다봤다. 어제 일, 장터에서 화제더군. 그럴 줄 알았어요. 소문은 이미 내 마음보다 커졌어. 마라는 그 말이 싫었다. 자기 마음보다 큰 소문이라니? 그건 마치 자신이 자기 자신보다 작아졌다는 뜻 같았기 때문이다. 무슨 소문이요? 레비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버전이 여러 개야. 어떤 사람은 네가 랍비 눈에 들려고 빵을 나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라 할머니가 사실 도둑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이 미쳤다고 하지. 미쳤다고요? 응. 착해졌으니까. 레비는 피식 웃었다. 마라는 웃지 않았다. 그게 왜 웃겨요? 레비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은 원래 익숙한 악보다 낯선 선을 더 무서워하거든. 마라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 싫었다. 야곱의 빵집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아니, 분주하다기보다는 어수선했다. 빵은 여전히 같은 가격이었고, 같은 맛이었고, 같은 크기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다. 야곱, 요즘 왜 이렇게 빵을 많이 남겨? 장사 망할 생각이야? 어제 그 일 이후로 괜히 찔리는 거 아니야? 야곱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빵을 꺼내다가 손을 대었다. 예전 같았으면 욕을 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손을 빨았다. 그 모습을 본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봐라, 착해지더니 일도 못해.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야곱의 등에 꽂혔다. 야곱은 빵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착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는 문득 어릴 적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빵을 반으로 나누던 장면,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걸 보며 울던 자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었다. 야곱, 나누는 건 손해가 아니라 연습이야. 그땐 그 말이 너무 싫었다. 연습은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않았으니까. 문이 벌컥 열렸다. 한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다. 아저씨, 누가 빵을 훔쳐갔어요? 야곱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아이를 따라 나가보니 빵집 옆에 쌓아둔 남은 빵 몇 개가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봐라, 역시 이런다니까? 착한 척하더니 도둑만 늘렸어.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사라 할머니 쪽 아니야? 그 말이 공기처럼 퍼졌다. 빠르고 가볍고 멈추지 않았다. 사라 할머니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래된 은장식 상자를 꺼내어 닦았다. 닦을수록 빛은 나지 않았지만 기억은 선명해졌다. 그 상자를 처음 받은 날, 어린 아가씨의 떨리는 손. 이걸 팔지 말아요. 대신 살아줘요. 사라는 그날 이후로 도망쳤다. 이름도 과거도 버렸다. 대신 살아남았다. 살아남는다는 건 매일 누군가의 눈을 피하는 일이었고, 매일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일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부드럽지 않았다. 사라 할머니. 레비의 목소리였다. 사라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요. 물어볼 건 라삐한테 가서 물어. 이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얘기가 나와서. 사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오래된 선택의 무게였다. 들어와라. 레비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고 가난하고 그러나 이상하게 단정한 공간이었다. 그의 시선이 은장식 상자에 멈췄다. 그건 뭐죠? 사라의 눈빛이 변했다. 관이야. 레비가 웃었다. 농담 잘하시네. 농담 아니다. 내 과거가 들어있어. 열면 죽은 사람이 나온다. 레비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얻은 얼굴이었다. 그날 오후 라삐 엘리야는 장터 원로들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오래된 회당에 들어서며 한숨을 쉬었다. 원로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라삐님, 요즘 장터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건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원로가 말을 이었다. 빵값이 흔들리고 외상이 늘고 사람들은 마음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모이면 마음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이 장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라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장사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장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원로들의 얼굴이 굳었다. 라삐님, 너무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이상은 현실을 괴롭히지만 현실은 이상이 없으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날 이후 라삐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하는 아이들이 울며 돌아온 날 무너질 뻔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러는데. 요셉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리암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는 쉬어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안았다. 안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엄마는 그냥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이 아이들에게 닿았는지는 모르겠다. 마라 자신에게조차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날 밤 마라는 사라 할머니 집을 찾았다. 할머니, 사람들 말이. 사라는 말없이 은장식 상자를 꺼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사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죄인이 되었던 날, 도망쳤던 밤, 살아남았던 이유. 마라는 울었다. 할머니의 과거가 아니라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살아온 시간 때문이었다.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사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말하면 값이 매겨지거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에 값을 붙여. 동정, 의심, 존경 다 값이다. 난 값없이 살고 싶었어. 마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며칠 뒤 장터에 큰 제안이 나왔다. 라삐의 제안이었다. 남는 빵을 모아 공동 상자를 만들자. 누구든 배고프면 이름 없이 가져가게 하자. 순간 장터가 폭발했다. 도둑질 장녀다. 우릴 거지로 만들 셈이냐? 누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아? 레비는 그 소란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다. 봐라. 결국 이래. 그날 밤 공동 상자의 빵이 사라졌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그때 야곱이 앞으로 나섰다. 그 빵 내가 가져갔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야곱은 말했다. 굶주린 가족이 있었어. 말하지 못했다. 무서웠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말한다. 빵을 팔아서 얻은 겁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 말은 장터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레비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면 내가 한 말들은? 라삐가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거짓말을 퍼뜨린 게 아니다. 너는 두려움을 퍼뜨렸다. 그리고 두려움은 늘 진실처럼 보인다. 레비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나는 선한 사람을 믿지 못해. 라삐는 대답했다. 그럼 믿지 마라. 대신 함께 앉아 먹어라. 믿음은 그 다음에 와도 된다. 그날 저녁 장터 한가운데 작은 식탁이 놓였다. 빵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앉았다.
사라 할머니는 은장식 상자를 다시 닫았다. 마라의 아이들이 그 옆에서 웃었다. 야곱은 빵을 나르며 땀을 흘렸다. 레비는 말없이 빵을 씹었다. 랍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빵값이 아니라 마음의 값이 가장 크다. 사라 할머니가 덧붙였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배 안 찬다. 그러니 둘 다 챙겨라. 사람들이 웃었다. 웃음은 그날 가장 값비싼 것이었다. 마라는 그날 알았다. 선물은 주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앉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의 값은 누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남는 것이라는 것을.